2번부터 봅시다. 철수가 측정했을 때 영희가 측정한 것보다 큰 물리량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우주선의 길이는 철수가 측정한 길이는 수축 길이일 거고 영희가 측정한 길이는 고유 길이니까 우주선의 길이는 철수가 측정했을 때가 영희가 측정했을 때보다 더 작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 A부터 B까지의 거리 이거는 반대로 철수가 측정한 거리가 고유 거리고 고유 길이고 영희가 측정한 길이가 수축 길이니까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철수가 더 크겠지. 철수가 측정한 거리가 더 크겠지. 그 다음 A부터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이거 같은 경우는 영희가 측정한 자기 자신의 시간은 고유 시간이고 철수가 측정한 영희의 시간은 팽창 시간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영희가 측정한 시간보다 더 크겠지. 답은 니은 디귿 됐죠? 디귿 같은 경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자면 영희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지. 왜냐? 자기는 가만히 있고 행성이 지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한 점에서 두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 영희 앞에서 행성이 지나가고 행성 B가 지나가고 한 점에서 두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간격이니까 영희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고 그 다음에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팽창 시간이다 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이건 상대성 원리 관련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A의 관성계에서나 B의 관성계에서나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 그런 내용인데 보면은 A와 B의 좌표계 중 하나는 관성좌표계이고 다른 하나는 비관성좌표계이다. 관성좌표계 정의가 뭐였지? 정지 혹은 등속 운동하는 좌표가 관성좌표계잖아. 지금 A는 지금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고 B는 정지에 있잖아. 그러니까 둘 다 관성좌표계지. 둘 다 관성좌표계다. 다른 하나는 비관성좌표계이다 하는 말은 틀렸지. 그 다음 다른 물리법칙 적용된다? 아니죠. 상대성 원리가 뭐야? 어떤 관성좌표계든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모든 아니지. 관성좌표계에서는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는 게 상대성 원리였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지. 그치? 답은 디귿일 텐데 디귿 보면은 맞죠? 이건 구별할 수 없다. 공이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이거는 사실 정지에 있거나 정지에 있든 A가 운동하든 A 자기 자신이 봤을 때는 계속 공이 올라갔다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A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물론 B가 보면은 A가 정지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올 거고 B가 봤을 때는 A가 만약에 정지에 있다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올 거고 A가 운동한다면 이렇게 포인트 운동을 그리겠지만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A가 운동하냐 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A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운동 하나마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는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다. 간단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빠졌지. 에너지 질량과 에너지 관련한 내용은 빠졌으니까 안 봐도 될 거고 그 다음에 10번 운동 방향은 A와 B 둘 중 하나다. 이거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죠. 운동 방향은 이 조건 이용해서 판별을 해야겠지. 걸린 시간은 Q의 관성계에서가 P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그러려면 Q가 봤을 때 걸린 시간이 더 커야 되잖아. 이 가는 시간이 더 커야 되잖아. Q가 봤을 때. 그러려면 우주선이 왼쪽으로 운동해야겠지. 왜? 왼쪽으로 운동해야 Q가 봤을 때 검축이가 오른쪽으로 이 빛으로부터 도망가니까 Q가 왼쪽으로 운동해야 검축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 Q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도망가는 모양새가 돼야지고 P가 봤을 때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A다. 그러니까 디귿 틀린 거지. 빛의 속력은 이거 1초 안에 판단해야 되고 무조건 똑같지. 그 다음 광원과 검축이 사이 거리 P가 본 거리는 고유 길이고 Q가 본 길이는 수축 길이니까 P의 관성계에서가 Q의 관성계에서보다 더 길다가 맞겠네. 길다가 맞다. 답은 기억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3번 이거 한번 풀었었는데 같이 한번 풀었었는데 봅시다. L만큼 떨어져 정지해 있고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L만큼 떨어져 정지해 있대. 그러니까 A가 본 길이는 다 고유 길이잖아. 고유 길이가 다 L로 똑같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X, Y로부터 PQ를 향해 방출된 빛은 O를 동시에 지난다. X, Y로부터 이렇게 빛이 방출됐는데 O를 동시에 지난다. 그 얘기는 동시에 방출됐다는 얘기 아니야? 거리가 똑같잖아. 동시에 지나려면 동시에 방출돼야겠지. 물론 A 입장에서 얘기겠지. A 입장에서는 동시에 방출돼서 동시에 한 점을 지나고 또 동시에 QP에 PQ에 이렇게 도달했겠지. 그렇지? 이거는 이제 A의 입장에서 본 거고, B의 입장에서는 약간 사정이 다르겠지. B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X, Y에서 발생 순서 달라졌을 거고, 왜 달라져? 두 점에서 동시성이잖아. 두 점에서 동시성은 관측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한 점은 무조건 B가 봤을 때로 이 가운데 있는 점 O는 동시에 지나가지. 왜? 이거는 한 점 동시성이니까. 그 다음에 PQ 도착하는 순서는 또 달라졌겠지. 왜? 두 점 동시성이니까. 됐지? 그러면 이 순서 어떻게 판단하냐? 간단한 방법 알려줬지? 운동 방향 쪽 사건부터 먼저 일어난다. B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B가 봤을 때는 X, Y 둘 중 Y에서 먼저 출발하고 Y에서 출발한 다음에 X에서 출발하고, B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PQ 둘 중에 어디에 먼저 도착하냐? P에 먼저 도착한 다음에 Q에 그 다음에 도착한다. 왜? B가 봤을 때는 B는 지금 A에 대해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 사건부터 먼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일어난다. 지금 와서 뭐 또 정석적인 내용 설명 안 할게 굳이. 그냥 시험 때 빠르게 푸는 게 장땡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B의 관성기에서 X에서가 Y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아니죠. YX 얘기했지. Q보다 P에 먼저 도착한다. 맞죠? PQ. 그러니까 P에 먼저 도착한다. 맞는 얘기고, Y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B의 관성기에서가 A의 관성기에서보다 크다. 자, A의 관성기에서는 빛이 그냥 어때? A의 관성기에서는 빛이 Y에서 Q까지 이렇게 쭉 그냥 가는 거지. 근데 B가 봤을 때는 어때? B가 봤을 때는 B가 지금 오른쪽 운동하고 있으니까 B의 입장에서는 검출기가 왼쪽 운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출기가 이 빛으로 도망가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겠지. 그러니까 Q가 도망가니까 비스듬하게 더 멀리 이동해야겠지. A가 봤을 땐 이렇게 이동하는데 B가 봤을 땐 이렇게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빛이 더 먼 거리를 가야 돼. 더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B의 관성계에서가 A의 관성계에서보다 더 크다. 그치? 크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자, 운동한대. 자, B의 관성계에서 PQ에서 이렇게 쏜대. 방출돼서 동시에 방출돼서 동시에 도착한대. 누가 봤을 때? B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지? 거리 똑같구나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럼 A의 관성계에서 빛의 경로에 따라 빛이 진행에 걸린 시간과 빛이 진행한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D1하고 D2 비교해보자. A가 봤을 때 어때? P랑 Q에서 빛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발생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검출기는 오른쪽 운동하지. A가 봤을 때. 그러니까 P에서 나온 빛으로부터는 도망가고 Q에서 나온 빛으로부터는 마중 나오니까 진행한 거리는 Q가 더 적겠지. Q에서 검출기까지가 더 적겠지. 이렇게 될 거고, 결국 그래서 걸린 시간도 더 적겠지. 그치? 왜? 걸린 시간은 D1을 C로 나눈 거니까, 얘는 D2를 C로 나눈 거니까. 그치? 당연한 얘기고, D1이 D2보다 크다. 맞고, B의 관성계 빛의 속력은 이거 변형시켜봐. 어떻게 돼? T2, D2로 나타낸 거니까.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다. A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맞죠? A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방출된 빛이 Q에서 방출된 빛보다 검출기에 먼저 도착한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냐면, 걸린 시간 오래 걸렸으니까 Q가 걸린 시간이 더 적으니까 Q가 먼저 도착했겠네? 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안 되냐? A가 봤을 땐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잖아. 그치? A가 봤을 땐 누가 먼저 출발해? A는 지금 B에 대해서
B가 봤을 때 A는 왼쪽으로 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봤을 때는 왼쪽 방향 사건부터 먼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A가 봤을 땐 P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Q가 출발하겠지. 그치? P가 더 오래 걸리는데 또 먼저 출발했으니까 도착 순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 B가 봤을 때 동시 도착이잖아? 한 점 동시 도착이잖아? 그럼 당연히 A가 봤을 때로 한 점에 동시 도착해야겠지. 한 점에서 동시성은 무조건 보존되니까. 그치? A가 봤을 때 한 점에서 동시에 도착했어? 그러면 아니지 반대로 말했어. 실수. B가 봤을 때 한 점에 두 빛이 동시에 도달했어. 그건 문제에 나와있지 이렇게. 그럼 A가 봤을 때도 한 점에 두 빛이 동시에 도착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도착한다 이거는 틀린 얘기지. 그치? 이거 헷갈리면 안 돼. 4번이 틀린 얘기고, B의 완성계에서 Q의 방출의 빛이 걸리는 시간은 T1보다 작다. T1은 뭐야? T1은 검출기가 P에서 검출기까지 가는, B가 본 T1은 A가 본 P에서 검출기까지 걸린 시간이 T1이잖아. 그러니까 A가 봤을 때는 어땠어 아까? A가 봤을 때는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니까 더 많이 가야 됐잖아 원래보다. 그치? 그러니까 걸린 시간, B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고, A가 봤을 때는 B가 봤을 때보다 더 멀리 빛이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걸린 시간은 B가 봤을 때가 A가 본 시간 T1보다 더 작겠지. 그치? T1보다 작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의 원리, 이거는 전자기 유도지. 전자기 유도. 물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성질도 약간 있긴 한데 핵심 원리는 전자기구야.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 또 맞는 얘기긴 한데 핵심 원리는 전자기유도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해도 사실 맞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 이 문제 같은 경우 한번 보자고. 전자유도 현상이 이용한다, 그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용한다 라고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아. 그런데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낼 것 같고, 어쨌거나 전자유도가 핵심인 기구기 때문에, 장치이기 때문에. 무선 충전기의 원리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해줬는데,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이 전력 수신기, 그러니까 충전하고자 하는 기기 말하는 거지. 스마트폰이나 보면 되는 거지. 스마트폰. 1차 코일은 얘는 이제 충전기고, 이게 원리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스마트폰의 코일을 통과하는, 스마트폰에 코일이 있을 거 아니야. 스마트폰에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을 변화시킴으로써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전자유도를 일으켜가지고 충전시키는 게 이 무선 충전기의 원리야. 그러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 충전기에 코일이 또 있거든.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키면은,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변화할 거 아니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변화하면 이 스마트폰에 있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도 변화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전자유도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전자기 유도를 일으켜가지고 충전을 시키는 게 원리다. 정리하자면 1차 코일이 있어. 1차 코일이 이렇게 충전기에 1차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계속 변화시켜. 그럼 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도 변하겠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그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우리 배웠잖아.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하고 방향 변화시키면은 얘가 만드는 자기장도 변화해.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2차 코일이 있는데 이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도 변화해. 그러면 뭐가 일어나? 전자기유도가 일어나서 이 스마트폰이 충전된다. 그치? 그러니까 니은 맞는 얘기고, 방해하는 방향, 렌츠 법칙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맞는 얘기. 됐지?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P에서 Q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속력은 점점 빨라진다. 금속골이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이 I일 때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등속도 운동? 점점 빨라지는데 어떻게 등속도 운동이야? 말도 안 되는 거고. P점에 있을 때와 Q점에 있을 때 자기력의 방향은 똑같다. 같죠? 왜? 내가 말했잖아. 무조건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 받는다고. P에 있을 때나 Q에 있을 때나 무조건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을 뒷면 아래 방향으로 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력의 방향은 똑같지?
똑같지? 그치? 맞지? 물체의 질량 증가시키면 전류의 최대값은 I보다 작다. 자,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자석하고 코일이 있을 때 어떨수록 전류가 커? 자석의 세기 키울수록 전류 커지지? 그 다음에 이 자석의 속력 빠를수록 전류 커지지?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 늘릴수록 전류 세지지? 그러면 물체의 질량 증가시키면 뭐가 증가할까? 이 자석의 속력 증가하지 않을까? 맞나? 잠시만. 그렇죠? 물체의 속력, 물체의 질량 증가시키면은 이 자석이 더 빠르게 운동하겠지? 그러면 전류도 더 많이 흐르겠지? 최대값은 I보다 그러면 크겠네. 답 니은일 거고.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공기층이 형성되어 바위에 상이 보이는 신기루 현상. 내시경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시경 이거는 광섬유 이거는 사실 전반사 내용이라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할게요 그냥. 신기루 이거는 그냥 알아야 돼. 이거는 반사가 아니라 굴절이야 굴절. 굴절에 의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고, 광섬유는 빛의 전반사를 이용한 현상 중에 하나지. 굴절이라기는 애매하고 전반사. 광섬유 이용해서 통신할 수 있다. 이거는 시험 범위라기에 약간 애매한데 전반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도 일단 뭐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냥 풀게. 그 다음 광전 효과 문제죠. 광전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광전 효과하고 물질파 파장하고 이렇게 융합해서 나오는 유형인데, 아 이게 좀 귀찮네. 귀찮은 문제.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귀찮은데 이게 되게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일단 제끼고 봐.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풀까? 기출에 있는 문제인데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였지. 광전효과 공식은 이거였어. E는 W 플러스 EK. 얘는 빛에너지, 비춰준 빛에너지. W는 이람수, EK는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에너지. 그 다음에 E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지? 빛에너지는 HF 또는 람다분의 H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람수는 HF0, HF0. F0는 문턱 진동수지. 그치? 문턱 진동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고. 다음 EK는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에너지. 뭐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거는 굳이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야. 그냥 그러니까 EK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물질파 파장은 어떻게 구한다? MV분의 H인데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지? 루트 EMEK분의 H. EK에 2분의 1 MV 제곱 대입하면 그냥 MV 나오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고, 이런 형태로도 많이 쓰이니까 기억을 꼭 해줘. 자, 이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야. 이렇게 풀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은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지? 그치? 이거를 각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딱 봐도 귀찮은데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보자.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클수록 H 최소가 작아진다. 그치? 얘를 그냥 H 최소로, H가 아니라 람다 최소야. 람다 최소. H다 잘못 말했는데 람다지. 람다다 H. 이거 H가 아니라 얘를 그냥 람다 최소로 보면 돼. 그러면 운동에너지 클수록 어떻게 돼? 람다 최소? 감소하지. 그치? 왜 얘가 람다 최소냐면 EK가 사실 최대 운동에너지잖아. EK는 우리가 얘를 최대 운동에너지라 부르잖아. 얘가 최대 운동에너지면 얘는 최소 파장이 나오겠지? 얘 분모에 있잖아. 얘가 최대면 얘는 최소겠지. 그러니까 람다 최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큰 의미는 없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치?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줬고,
기억은 맞는 얘기다. 람다 2인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HF0이다. 어딨나? 람다 2인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HF0이다. 이거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해보자. 어떻게 계산 복잡하진 않은데 귀찮아. 그냥 다 대입을 해야 돼. 이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EK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지? 이거식 변형시키면 어떻게 돼? 2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 나오는 거 아니야? EK는? 그치? 식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지? EK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쓰면은 진동수하고 람다를 하나의 식에 담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변형시킨 다음에 써보자고. 그치?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식 결국 정리하면 어떻게 돼? HF는 HF0 F0가 그냥 이 함수 이렇게 쓸게. 이 함수 플러스 2m 람다 제곱분의 h제곱 됐지? 그러면 각 점들 대입을 해볼게. 근데 이렇게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거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예전에 이 기출에 있는 문제인데 예전에 풀었을 때로 이렇게 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먼저 2점부터 대입해볼게. 2점부터 대입하면 EHF0 플러스 지금 여기는 금속판 A에 속한 점이잖아. 근데 금속판 A의 이람수는 F0니까 이람수가 아니라 문턱진동수가 F0니까 이람수는 HF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파장은 람다2니까 2m 람다2분의 h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점 이렇게 3개잖아. 3개 이렇게 3개를 대입해야겠네. 이거까지 체크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3개를 대입해야겠지. 2점 3개. 그러면 2점 그 다음에 대입해볼게. 2점 대입하면 이때 빛의 진동수 F 그냥 F니까 HF는 얘는 금속판 B에 속한 점이니까 금속판 B의 문턱 진동수 EF0를 이 함수 구할 때 대입해줘야겠지. 그러니까 이 함수는 HF0 플러스 이때 파장은 람다2니까 2m 람다2분의 h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점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 HF는 얘는 금속판 A에 속한 점이지. 금속판 A의 문턱 진동수는 F0니까 HF0 플러스 얘는 파장이 람다1이네. 2m 람다1분의 h제곱 됐죠? 이거 람다에 다 제곱해줘야 되지. 이거 잘못 썼네. 이렇게 다 제곱해줘야 되고 그치? 람다 트윈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식을 잘 정리해 봅시다. 식을 잘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식부터 정리해보자. 이 식 정리하면 이게 사라지지? 두 개 사라지니까 F가 몇 F0인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나오나? 구하면 그냥 F는 F0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잠시만, 그러면 안 되잖아. 잠시만, 뭐 잘못했지? 이거를 잘못했구나. 잘못했어. 이거 연립 잘하면 어떻게 돼? 두 개 빼버리면 날라가잖아. 그러면은 정리를 잘 해보면은 어떻게 되나? F 나오지? F는 얼마 나와? 남산이 안 되냐? 남산이 안 되는데 정리하면 나오죠 이거?
정리하면은 F는 3F0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간격도 딱 맞네. 그치? 3F0 나오지. 이거 정리하면 F는 3F0 나오고, 이거 구하면은 람다 1하고 람다 2의 관계로 구할 수 있겠네. 그치? 람다 1하고 람다 2의 관계부터 먼저 구해보자. 이거 람다 이거 잘 정리하면 2m 람다 2 제곱분의 h 제곱은 얼마 나와? f에 3f0 대입하면은 hf0 나오지. 그다음 공간이 부족하네. 2m 람다 웜 제곱분의 h 제곱은 얼마 나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대입하면 얘는 2hf0 나오지. 그럼 람다 1 대 람다 2는 얼마 나와? 람다 1 대 람다 2는 얘가 2대 1이니까 얘는 1대 2 나와야 되고, 루트니까 루트 빼면은 루트 씌워주면은 1대 루트 2 나와야겠네. 맞죠? 2대 1이니까 얘는 1대 2 나와야 되고 1대 루트 2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디귿은 반대네. 반대고 니은을 구해야 되는데 니은 어떻게 구해볼까? 람다 2인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우리가 이거 구했잖아. 뭐 구했어? 2m 람다 2 제곱분의 h 제곱은 hf0. 이게 바로 람다 2인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아니야? hf0가? 왜냐면 운동에너지 어떻게 구해? 아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변형시켜 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이렇게 식 있었지? 그럼 운동에너지 어떻게 구해? 식 변형시키면 이렇게 나왔잖아. 식 변형시키면은 EK는 2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 나왔잖아. 그러면 람다 2인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구하는 거니까 람다 대신 람다 2이 대입을 해주고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 나왔어 방금? hf0 나왔잖아. 그러니까 hf0다. 이해는 맞는 얘기네. 그치? 1페이지에 이런 거 하면은 별로 안 좋은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눈치껏. 그치? 마지막으로 넘겨야 될 순서 잘 하시고. 그치? 어디 봅시다. 컵에 물 채우면 빛의 굴절에 의해서 동전이 떠 보인다. 그치? 동전이 보이는 원리? 굴절이지 굴절. 그치? 딱 봐. 그림 굴절 이렇게 되잖아. 그치? 굴절 이렇게 돼서 동전이 떠 보인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굴절에 의해서 동전이 떠 보인다. 굴절에 의한 거 신기루 굴절 맞지? 볼록 렌즈 굴절이지. 오목 거울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반사지. 아지랑이 굴절이지. 막대자 물에다 이거나 뭐 이거나 그치? 똑같은 거지. 물에 담그면 굴절. 자 보자고. 수직 입사 굴절류 렌 반지름 얼. 이거 전반사 이거 패스. 금속의 이람수 구하래. 이거 그냥 이거 광전 효과는 그냥 공식에 대입만 하면 끝나.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광전 효과에 관한 특징 같은 거 몇 개 있지. 우리 전에 했던 거. 문턱 진동수보다 낮으면은 광전 효과 절대 안 일어나고 문턱 진동수보다 높으면은 광전 효과 일어나고 거기서 빛의 세기 키우면은 전자 더 많이 튀어나오고 거기서 진동수를 더 키우면은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에너지 커지고 뭐 그런 내용들. 그것만 기억하면 돼. 지금 이렇게 이람수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써야 되는 식이 딱 하나야. 이거 알지? 그치? 여기다가 추가로 물질파까지 물어본다 하면은 아까 배웠던 2는 2 루트 2mk분의 h 이것까지 써주면 되겠지. 그치? 지금은 근데 그거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것만 체크를 해주시고 그럼 대입을 해봐. 지금은 빛을 진동수가 아니라 파장으로 줬으니까 빛에너지 공식을 람다분의 hc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람다분의 hc는 2람수 플러스 최대 운동에너지 2 그 다음에 여기서 어때? 4람다분의 3 hc는 2람수 플러스 2. 근데 2람수가 이거를 식을
이함수를 2에 대해 표현할 수도 있고 람다분의 HC에 대해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답의 형태를 보니까 람다분의 HC 형태로 표현하네. 그럼 2를 날려버려 야겠지. 아래 식에 2 곱해서 뺄게. 아래 식에 2 곱하면 얘 2 되고 얘 앞에 2 붙고 얘 앞에 2 붙고 해서 빼주면 어떻게 돼? 아래 거에서 위 거 빼주자. 그럼 2람다분의 HC는 2함수 W 나오네. 2함수는 얼마 나온다? 2람다분의 HC 나온다. 자, 고정되어 있다. B의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전자의 유동. 이렇게 면적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전자유도 공식 뭐야? 델타 T분의 델타 BA인데 이렇게 면적이 일정한 경우는 A 앞으로 뺄 수 있다 그랬지? A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 지금 영역이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반반씩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지? 이 공식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0에서 2초 동안 유도 전류의 색이 증가하냐? 이거는 굳이 계산 안 해봐도 할 수 있어야지. 그치? 0에서 2초 동안 어때? 델타 T분의 델타 B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잖아. 맞지? 델타 T분의 델타 B 이 그래프의 기울기지? 기울기 어때? 일정하지? 그러면 전자유도 세기 일정하겠지?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유도전류의 세기는 일정한 거지. 그치? 델타 T분의 델타 B가 일정하니까. 유도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곡선 형태로 그려져야 돼. 이렇게. 이래야 이제 유도 전류가 증가하는 거고. 이러면 어때? 델타 T분의 델타 B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유도 전류로 증가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틀린 얘기고 3초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 3초일 때 어느 때야? 3초일 때는 영역 1은 그대로니까 고려 안 해줘도 되는 거고 영역 2만 고려해주면 되겠네. 영역 2는 나오는 방향 자기장인데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야겠지.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P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Y 방향이 맞네. 플러스 Y 방향이다. P는 유도 전류의 세기 5초일 때랑 3초일 때랑 비교하래. 5초일 때, 3초일 때.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야. 계산하면 물론 나오는데 계산 안 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계산 안 해도 풀 수 있다. 3초일 때는 일단 3초일 때부터 볼게. 영역 1에 의한 전자기유도 안 일어나지. 자기장 세기 일정하니까. 영역 2에 의한 전자기유도만 일어나는데 2에 의한 전자기유도 방금 봤듯이 어디 방향으로 일어나?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 만들어야 되고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겠지? 마찬가지로 5초일 때 영역 2에 의한 전자기유도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일어나겠지? 근데 5초일 때는 이제 영역 1에 의한 전자기유도가 추가가 되는데 영역 1에 의한 전자기유도가 어디 방향으로 추가되는지만 알면은 이때가 센지 이때가 센지 알 수 있겠지? 만약에 영역 1에 의한 전자기유도도 시계 방향으로 일어나 그러면 당연히 이때 전자기유도가 더 세게 일어나겠지? 유도 전류가 더 크겠지? 근데 만약에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 그럼 당연히 이때가 3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전자기유도가 더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지. 그치? 그러면 판단해보자고. 판단해보면 5초일 때 영역 1의 자기장이 줄어드는데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 만들어야겠지. 그러면 시계 방향 전류가 흘러야겠지. 그러면 3초일 때는 2에 의한 시계 방향 전류만 있었는데 5초일 때는 2에 의한 시계 방향 전류, 1에 의한 시계 방향 전류 같이 더해져가지고 5초일 때 전류가 더 크겠네. 5초일 때가 더 크다. 계산 안 해도 이렇게 풀 수 있겠지. 4번. 자, 이 조건 통해서 영역 2의 자기장의 세기하고 방향 결정해야겠지. P가 0.5D를 지날 때 그러니까 이때하고 그 다음에 1.5D를 지날 때 이때 얘기하는 거지.
이때하고 유도 전리의 세기와 방향이 똑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자고 했어? 델타 BLV로 계산하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유도 전리의 세기와 방향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때랑 델타 B가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럼 영역 1의 자기장을 마이너스 B라 할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때 델타 B 얼마야? 마이너스 B지? 그럼 이때도 델타 B가 마이너스 B 나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영역 2의 자기장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B 나와야겠지? 그치? 됐나요? P가 0.5D 지날 때 유도 전리의 방향 플러스 Y 방향이다. 0.5D 지날 때,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거지. 이때 델타 B가 마이너스니까 유도 전류는 반시계 방향이겠네. 그치? 플러스면 시계, 마이너스면 반시계,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잖아 우리가. 특히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반시계니까 P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Y 방향이겠네. 맞지? 2에서 자기장의 방향, 나오는 방향이나 들어가는 방향. P에 이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P가 1.5D 지날 때, 2.5D 지날 때 비교해보자. 1.5D 지날 때 이때랑 2.5D 지날 때 어느 때야? 이때지? 두 개 비교해보면 어느 때 델타 B가 큰지 비교해보면 되겠지. 이때 델타 B 얼마야? 마이너스 B잖아. 영역 1에서 2 가는 거니까. 이때 델타 B 얼마야? 플러스 2B 아니야? 왜? 영역 2에서 아무것도 없는 영역 3으로 가는 거니까. 그치? 유도 전류의 세기는 그래서 2.5D일 때가 더 크겠네. 몇 배? 2배. 전반사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전반사 10번 패스합시다. 자, 시간 위치 변이 그래프 줘놓고 시간 변이 그래프를 그리게. 시간 변이 그래프는 어떤 파동이 한 점이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나타낸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어떤 점인지 줬어. 어떤 점이 줬어. 그러면 시간 변이 그래프 그리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주기지. 주기 얼마야? 속력이 20, 파장이 2니까 주기는 1이지. 그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주기는 1이다. 그 다음 이 점이 올라갔다 내려가는지 내려갔다 올라가는지도 알아야겠지. 지금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내려갔다 올라가야겠지. 그러니까 내려갔다 다운업이다. 그럼 그거를 만족시키는 그래프 뭐가 있어? 4번이네. 4번. 그치? 주기 1이고 다운업,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치? S1, S2에서 같은 진폭과 위상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 중에서 S2에서 거리가 2분의 L인 지점을 모두 나타낸 것이다. 두 수면파의 파장을 람다로 갖고 속력과 주기는 일정하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다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이 점들에서. 그럼 각 점에서 경로차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지? 당연히 여기서 경로차 0일 거고 여기서 경로차 얼마겠어? 이 0인 점부터 멀어질수록 경로차 증가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이제 0인 점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니까 반파장의 2배, 여기는 반파장의 4배 경로차가, 여기는 반파장의 6배, 여기는 반파장의 8배인 점이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도 반파장의 2배, 여기는 반파장의 4배, 여기는 반파장의 6배인 점이겠지. 그치? 경로차가 0인 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경로차가 증가한다는 걸 기억을 좀 해줘. L은 사람 단위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점 보면 알 수 있지?
경로차가 반파장의 8배야. 즉 4람다야. 근데 실제 경로차 얼마야? 이 거리하고 이 거리의 차이지? 이 거리하고 이 거리의 차이가 경로차지? 즉 이만큼. 그럼 경로차 얼마야? L이네. L은 4람다 맞고, S1, S2, C까지 경로차는 2분의 람다의 6배, 즉 3람다 맞는 얘기고, S1에서 A까지 거리는 S1, C까지 거리보다 람다만큼 짧다? 어떻게 하지? S1에서 A까지 거리는 S1에서 C까지의 거리? C가 어딨나? 보다 람다만큼 짧다? 글쎄요. 또 나름 복잡한 문제인데 엄청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 이 거리 뭐 이 거리를 뭐 어떻게 둘까? SA 이 거리를 뭐 SC 이렇게 두면 SA SC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A랑 C랑 S2까지의 거리는 다 똑같겠지? 뭐 2분의 L로. 그러면 SA-2분의 L은 아까 여기서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2배였잖아. 그치? 그럼 A에서 경로차는 이 거리하고 이 거리의 차이잖아. 이게 A의 경로차잖아. 그게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람다에 곱하기 2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 다음 C 보면은 경로차 얼마야? SC하고 2분의 L의 차이겠지? SC-2분의 L. 그게 얼마 나와야 돼? C에서 경로차 2분의 람다의 6배니까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러면 SA하고 SC의 차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뭐 아래 거에서 위 거 빼버리면 SC-SA는 얼마 나와? 2람다 나오는 거 아니야? 람다만큼 짧다가 아니라 2람다만큼 짧다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지? 그치? 이렇게 풀면 된다. 그 운동한대. 1, 3에서 자기장의 색이 똑같고 2에서 자기장의 색이 비제로다. 1, 3에서 자기장의 색이 동일. 색이 동일. 그 다음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비제로다.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그냥 이렇게 체크해줄게. 금속고리의 점 P가 3D와 6D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똑같다. 3D, 6D 지날 때 이때가 3D 지날 때고 이때가 6D 지날 때지.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Y 방향으로 똑같다. 즉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다 이 얘기겠지. 그치?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다. 이렇게 그치? 있는 대로 고르래. 그러면 일단 이거 이용해서 자기장의 그 1하고 3에서 자기장의 세기하고 방향부터 구해야겠지. 그치? 어떻게 뭐 구해볼까? 일단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는 델타 B의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델타 B의 부호가 똑같다. 델타 B의 부호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델타 B랑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델타 B의 부호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자기장의 세기가 동일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워낙 3 세기 맞지? 잠시만.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고 색이 똑같으니까 둘 다 B라 놓으면은 B0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델타 B가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
1에서 2로 갈 때랑 2에서 3로 갈 때랑.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하고 3랑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다고? 2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고 3D, 6D 지날 때 방향이 똑같다. 글쎄요, 뭔가 이상한데? 될 수가 있나? 세기가 동일한데. 뭔가 이상한데? 잠시만. 세기가 동일하다고? 1, 3에서? 육개 코스마이 방향으로 닿다. 봐봐. 뭐가 문제냐 지금? 여기서 전류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고, 여기서 전류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잖아? 그럼 델타 B가 마이너스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B보다 커야겠지? 보호는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고, B0보다 커야겠지? 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려면 그렇지? 그리고 아까 1하고 3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동일하다 했으니까 B라도고, 그럼 얘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둘 중 하나인데, 플러스면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플러스면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할 때 델타 B가 마이너스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시계 이렇게 전류가 못 흐르잖아.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라면? 이러면 되나? 잠시만.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 자기의 세계를 갖고 자기의 세계 비전한다. 그치, 이러면 되지. 여기 플러스 B, 여기 마이너스 B면은 조건 충족되죠? 자기의 세계 똑같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델타 B 마이너스 나오고, 여기서 여기로 할 때 델타 B 또 마이너스 나오고. 됐지? 이러면 되는 거지? 좀 헷갈렸네 잠시. 그치?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문제에 있는 모든 조건 충족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B는 B0보다 커야겠지, 그치?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다. 둘 다 플러스니까 맞는 얘기고, 3에서 자기장의 색이 B인데 B는 B0보다 크다 했잖아. 틀린 얘기고, 유도전류의 색이 3D, 6D 비교하면, 이때랑 이때 비교하면 델타 B 언제 넣고? 이때가 훨씬 더 크지, 그치? 6D를 지날 때가 더 크다. 3D를 지날 때가 6D를 지날 때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그치? 기억, 물질파, 파장, 속력, 운동에너지 어떻게 쓰면 돼? 운동에너지 나왔으니까 이거 쓰면 편리하겠지, 그치? 먼저 A부터 써보면, A의 질량 MA 이렇게 쓸게. B의 질량 MB 이렇게 쓰고, 쓰면 람다 제로는 MA V 제로분의 H는 루트 2MA E 제로분의 H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 B는 어떻게 돼? 2 람다 제로는 MB 곱하기 2V 제로분의 H는 루트 2
MB 곱하기 기억 곱하기 H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MA 대 MB는 몇 대 몇이야? 둘이 비교해보면 MA 대 MB는 2대 1 나와야 되니까 1대 4분의 1 나오는 거 아니야? 맞나? 맞죠? 그치? 1대 4분의 1 나와야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은 기억은 얼마 나와야 돼? 이거는 그냥 질량 구했으니까 굳이 이거 안 쓰고 이거 안 써도 그냥 2분의 MV 제곱 쓰면 되는 거 아니야? MAM 1대 4분의 1 말고 그냥 4대 1로 고칠게. 4 곱해가지고 4대 1이야. 그럼 속력이 V0 2V0니까 운동에너지 E0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V0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기억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V0 이렇게 되지. 그러면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기억도 E0 아니야? 그치? 맞고 A가 B의 4배 맞고 운동량의 크기 A가 B의 이건 물질파 파장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물질파 파장이 운동량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잖아. 물질파 파장이 B가 A의 2배니까 운동량은 A가 B의 2배겠네. 기억 맞는 얘기고. 5번 전자기파? 뭐 이거 안 배웠다 했으니까 패스하고. 뭐 문제 있나? 맞네 이거. 다 풀게요 그냥. 28분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물결파의 주기 1이랑 2 비교하래. 주기 안 변한다 그랬지? 주기 진동사 안 변해. 경계면에서 물결파의 굴절각은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다에서 지금 어떻게 한 거지? 유리판의 위치를 2에서 1으로 옮겼다 했잖아. 유리판의 역할이 뭐야? 유리판은 수심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 수심을 낮추면 어떻게 돼? 더 느려지지. 그러면 지금 나에서는 영역 2가 더 느렸다면 다에서는 영역 1이 더 느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영역 1 쪽으로 꺾이겠지? 영역 1 쪽으로 꺾여야 돼. 영역 1 쪽으로 꺾인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그치? 됐나요? 경계면의 굴절각? 굴절각은 나나 다나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굴절이 되는데 1과 2의 굴절률 차이는 똑같잖아. 지금 순서가 바뀐 거지 굴절률 자체가 변한 건 아니잖아. 잘 모르겠다 하면 스네일 법칙을 써봐. 스네일 법칙 쓰면은 스네일 법칙 쓰기 좀 귀찮은데 일단 입사각이 똑같지? 그럼 굴절각 세타 1, 세타 2로 하면 n1 사인 세타는 n2 사인 세타 1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다에서는 지금 n1하고 n2가 바뀐 거잖아. 여기서 n1, n2였다면 여기서 n2, n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매질을 반대로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n2 사인 세타는 세타 1을 잘못 썼네. 세타지. 근데 n2 사인 세타는 n1 사인 세타 2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러면은 잠시만 이거를 잠시만 그림을 잘못 얘기했나? 잠시만
굴절각. 아 이거 잘못 얘기했네. 봐봐. 미안. 실수했는데 이렇게 있어 경계면이. 지금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입사한 거지. 이 경계면 기준으로 봤을 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입사했어. 나에서는 지금 매질 어떻게 꺾인 거야? 매질 2 쪽으로 꺾였겠지? 매질 1, 2라면은 매질 2 쪽으로 이렇게 꺾였겠지? 원래 진행 방향에서. 다에서는 매질 1 쪽으로 꺾인 거니까 이렇게 꺾였겠지? 이게 다고 이게 나야. 굴절각 어디서 더 커? 나에서 굴절각은 이만큼이고 다에서 굴절각은 이만큼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에서 굴절각이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네.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잘못 말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이렇게 꺾여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틀리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꺾인 거야? 이렇게 꺾인 거 아니야? 나랑 꺾인 방향이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간격만 달라진 거지, 그렇지? 틀렸지? 니은.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우리가 아까 이 공식 봤었잖아. 람다는 mv분의 h 혹은 루트 2mek분의 h. 그러니까 운동량은 루트 2mek다. 운동량은 루트 2mek다. 운동량을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은 운동량 P0는 루트 2m A의 질량 MA라 이렇게 둘게. 2MA 2제로. B는 어떻게 돼? 3P0는 루트 2MB 2제로. 그 다음 C는 어때? 3P0는 루트 2MC 곱하기 9 2제로. 곱하기 9 2제로. 그냥 이거 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 여기 3 곱하면은 안에 9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MA 대 MB 대 MC는 얼마 나와? 다 똑같으니까 똑같다 두고 비교하면 1대 9대 1 나오지 않아? 그치? 질량이 B가 A의 9배다. 물질파 파장 B랑 C랑 똑같겠죠? 왜? 운동량이 똑같잖아.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거니까 운동량 똑같으면 파장 똑같고. 속력 A랑 C랑 비교하면 A랑 C의 속력 비교하면은 A랑 C랑 질량 비교하면 질량 똑같지. 질량 똑같은데 운동량이 3배잖아. 그럼 속력 3배겠네. 그치? 이렇게 하면 된다. 운동한대 2와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다. 둘 다 그러니까 B다 줄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P의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P가 D에 있을 때는 전류가 어떻게 흘렸냐? P가 D에 이렇게 있을 때는 전류가 마이너스 Y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는 얘기겠네. 그럼 영역 1의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방향 얼마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시계 방향 전류가 흘렀고 그 말은 델타 B가 플러스라는 얘기니까 영역 1의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라는 얘기겠네.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치? 그 다음에 OD일 때 전류가 어떻게 흘렀대? 플러스 Y 방향으로 흘렀대. 그 말은 이때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 Y 방향으로 흘렀다는 얘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델타 B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겠지. 델타 B가 마이너스 나오려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나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다 결정을 했고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둘 다 플러스니까 반대는 아니죠. 기억은 2분의 1 I0이다. 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웬만해서 시험에 나온 나중에 풀어요. 자, 이렇게 있다. 이때 전류가 I0래. 근데 이걸 BLV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원의 자기장 그냥 B1이라도 올게. BLV 이용해서 표현하면 플러스 B1 곱하기 2D 곱하기 V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다음 3D일 때 이때도 BLV 쓰면 이때는 반 나눠서 하면 되지. 이렇게 이때 어떻게 돼? 마이너스 B1 곱하기 D 곱하기 V 또 반 나눠서 하면은 플러스 B 마이너스 B1 D V 이렇게 나오지? 3D에서는 이렇게 넓게 쓸게. 그 다음 5D일 땐 어때? 5D일 때는 여기 있을 텐데 이것도 반 나눠서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B D V 그리고 또 아래쪽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B D V에서 총 얼마나? 마이너스 2B DV 나오지? 그치? 근데 5D일 때랑 D일 때랑 유도 전류의 세기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의 크기가 똑같을 거 아니야? 부호는 반대더라도 당연히 부호 방향 반대니까 부호 반대겠지. 근데 크기는 똑같을 거 아니야? 두 개 더하면 0 돼야겠지? 그럼 B1 얼마 나와? B1은 그냥 B네? 그치? B1은 B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얼마 나와? 그냥 마이너스 BDV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아까 2BDV일 때 전류 I였으니까 BDV일 땐 전류 2분의 1 I일 거고 I 제로일 거고 이때 부호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아까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Y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 흘리겠네. 그치? 답은 니은. 자, 초음파 이거 보강간섭 뭐 하는 원리지? 초음파는 횡파이다? 이거 뭐 이런 걸 물어봐? 초음파는 횡파이다?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초음파는 종파일까 횡파일까? 뭐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워요? 내 생각에는 종파일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검색해볼게. 이거는 처음 보는 거라가지고 종파일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 초음파는 종파네. 이거 학교에서 배웠으면 다행인데 와 이런 거를 글쎄요. 저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초음파 횡파 아니다. 종파다. 보강간섭 한다. 맞죠? 이게 보강간섭 그냥 이건 암기라서 별로 해줄 말이 없어. 다른 조직 생산시킬 위험이 적다. 왜? 여기에서만 보강간섭이 일어나니까. 다른 데선 보강간섭 안 일어나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라서 생 암기라서 할 말이 없네. 니은 디귿. B의 굴전류 구하래. 자 이렇게 구체적인 값 계산할 때는 스네일 법칙 쓴다 그랬지? 자, 그럼 여기 그냥 세타라 놓고서 스네일 법칙 쓰면은 어떻게 될까? 자 먼저 여기서 스네일 법칙 쓰면은 1 곱하기 공개 굴절률 1이라 했으니까 1 곱하기 사인 45는 NA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여기서 또 스네일 법칙 쓰면은 NA 곱하기 사인 세타는 NB 곱하기 사인 30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다 결국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다 똑같은 거잖아. 얘네 둘 비교하면 되겠지? 결국 세타를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NB는 얼마 나와? 루트 2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그치?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소리 발생시킨다. 직선상에서 x에 따라
소음의 색이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17일 때 상쇄관섭 파하겠죠 당연히. 소리의 파장 구하래. 자 봐봐. 당연히 0일 때는 보강이겠지. 그치? 뭐 정확히 가운데란 얘기는 없으니까 경로차가 0인지는 모르겠는데 봐봐. 한번 생각을 해봐. 이 간격 얼마야? 간격이 34인가? 34cm지. 그럼 얘네 둘은 서로 이웃한 상세 간섭 지점이잖아. 맞지? 이웃한 상세 간섭 지점이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나름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봐봐. 34만큼 이동했을 때 경로차가 어떻게 되나. 자 이거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처음 보고 풀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봐봐. 소음 측정기를 X만큼 옮기면 경로차는 어떻게 변해? A로부터는 X만큼 멀어지지. B로부터는 X만큼 가까워지지. 그러면 경로차는 총 2X만큼 증가하는 거 아니야? 소음 측정기를 X만큼 옮기면은 경로차는 2X만큼 증가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한번 예시 모르겠다면 예시를 들어봐. 원래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 해봐. 얘를 X만큼 옮겼어? 그러면 이 거리는 이 거리 L L이야 두면은 이 거리 L 플러스 X 되고 얘는 L 마이너스 X 되잖아. 그럼 경로차가 얼마야 이 점에서? X만큼 옮겼을 때 이 점에서 X만큼 옮긴 점에서 경로차는 이 거리하고 이 거리의 차이인데 차이 얼마야? 2X제? 그러니까 결론은 X만큼 옮기면은 경로차는 2X만큼 증가한다. 그럼 지금 봐봐. 34cm만큼 옮겼으니까 경로차는 68cm만큼 증가했겠지? 경로차의 변화는? 경로차가 6cm만큼 증가했겠지?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 하래? 얘네 둘은 상쇄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잖아. 서로 이웃한 상쇄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확한 얘가 반파장에 몇 배인지 모르겠어? 반파장에 홀수배겠지 당연히 상쇄 간섭이니까. 근데 이웃한 지점이니까 만약에 얘가 반파장에 한 배라면 얘는 반파장에 3배일 거 아니야? 경로 차이에 차이가 얼만큼 나? 람다만큼 차이가 나지. 그럼 얘가 람다겠네. 그쵸? 그러니까 68cm가 람다다. 파장이다. 이게 되게 헷갈릴 만한 내용인데 봐봐. 17cm에서 51cm까지 34cm만큼 이동하면은 경로차는 그 2배인 68cm만큼 증가한다고. 그러면 17cm일 때 경로차가 이만큼이었다면 51cm일 때 경로차가 이만큼일 테니까 경로차는 총 람다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경로차가 68cm만큼 증가하는데 그게 람다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왜냐? 반파장이 홀수배일 때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얘네 둘은 서로 이웃한 두 점이니까 얘네 둘의 경로 차이의 차이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경로차의 차이는 람다만큼 나겠지. 그러니까 68cm가 람다다. 기억 맞는 얘기고 진동수까지 구하래. 파장은 64니까 람다 64고 속력은 340m/s니까 이거 센티미터는 무조건 미터로 바꿔야지. 0.64 미터 파장이. 그럼 진동수는 V는 F 람다니까 진동수는 람다분의 V 하면 되겠네. V는 340이고 람다는 0.64니까 정리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 6, 4에 3, 4
000 하면은 4일은 4, 4, 6에 24, 8에 32, 또 나누면은 4, 46, 4, 1000 나오나 이거? 340 나누기 0.64 하면은 1000 절대 안 나오지 않아? 이거 잠시만, 이거 왜 64 났었지? 64가 아니라 68이지. 늦은 시간이라서 또 실수를 했는데, 그치? 3 40을 0.68로 나눠야지. 근데 1000 안 나오잖아. 1000 절대 안 나오지, 그치? 기억. 광전 효과다. P를 사용한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를 준비한다. 검정기 금속판에 단색광 A를 비추면 금속판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한다. 금속판 Q를 사용한 검정기로 바꾼다. 다해서 A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자, 금속광이 벌어진대. 벌어졌다는 얘기는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는 얘기겠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일 거고. 근데 여기서 더 세기를 키워봤자 변하는 건 없겠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검정기의 금속방은 양으로 대전된다. 맞죠? 왜? 전자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전자가 튀어나오면은 봐봐, 원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대전되지 않았다 했으니까 원래는 중성이었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 그럼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은, 튀어나가면은, 광전 효과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은 플러스만 남으니까 당연히 플러스로 대전이 되겠지. 그치? 양으로 대전된다. 문적 진동수는 Q가 P보다 크니까 똑같은 빛이 비춰도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겠지. 맞는 얘기고, 움직이지 않는다가 적절하다. 길이 D. 투가 주사, 이거 암기라서 해줄 말이 없어. 가는 투가겠지. 투가 시켜야 되니까 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2차원 단면 구조 맞지? 3차원 구조는 그러니까 주사 전자현미경이 3차원 전자 구조고, 투가 전자현미경은 2차원 단면 구조. 분해능은 물질파 파장이 짧은 나가 아니라 가가 속력이 빠르니까 물질파 파장 더 짧고, 그러니까 분해능이 더 좋겠지. 더 선명하겠지. 기억 니은. 이거를 굳이 운동량 보존하고 연결해서 냈는데, 봐봐. 야, 이거 되게 쓸데없이 이거 복잡하게 이런 것도 만약 시험에 나오면은 좀 밀어놨다 푸세요. 아, 되게 별론데 문제가 뭐 이런 거 불평해봤자 뭐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어떻게 할까? 일단 속도부터 구해보자. 물질파 파장 아니까 속도는 구할 수 있겠지? 자, 람다는 mv분의 h니까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m 람다분의 h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v는 2m 곱하기 3 람다분의 h 이렇게 나올 거고, 기억은 m 곱하기 람다분의 h 나오겠지? 그럼 이거 몇 분이 나와야 돼? 얘 두 개 비교하면? 육 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됐죠? 그럼 지금 보면은 이거 식 써서 하면 되는데 그냥 빠르게 해볼게. 물질파 파장이 3분의 2배가 됐네. 그러려면 속도는 2분의 3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물질파 파장이 3분의 2배가 됐다는 얘기는 속도가 2분의 3배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는 얼마? 2분의 3 V. 됐지?
그러면 운동량 보존 이용하면 이 속도로 계산할 수 있겠지? 운동량 보존 써보면은 어떻게 돼? 6mv-2mv는 m 곱하기 물음표지? 물음표 플러스 3mv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물음표는 얼마 나와? 물음표는 얼마냐? 이거 물음표 그냥 v 나오지? 그치? 그럼 속도가 6분의 1배가 됐으니까 속도가 6분의 1배 됐으니까 파장은 6배 됐겠네. 6람다다. 맞고 틀렸고. 씨 이걸 왜 물어봐?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게 진짜 쓸데없는 문제다 이거. 진짜 계산할게요. 계산. 자, 어이가 없는 문제. 자, 이거 계산 그냥 하면 돼. 운동 에너지 속력하고 속도 질량 아니까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충돌 전부터 계산할게. 충돌 전 2분의 1 n 곱하기 36 v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제곱. 이게 충돌 전 운동 에너지지. 합하면 얼마 나와? 19 나오지? 19 얼마? 19 mv제곱 나오지? 충돌 후 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4분의 9 v제곱.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 8분의 13 mv제곱 나오지 않나? 잘했나 이거? 이게 4분의 9 4분의 8분의 13이 아니라 잘못됐나 이거? 잠시만. 4분의 9 2분의 1이니까 4분의 11? 8배? 아니지 않아? 니은 맞는지를 확인해봐야겠네 이거. 계산 뭐 웬만해서 맞을 텐데. 잘했겠지? 몇 번이야? 25번? 이게 몇 년도 시험 문제야? (27번) (25번) 맞죠? 2번.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거 문제가 특이하네 참. A에는 물, B에는 공기 넣는다. 전반사 이거 패스. 자, Y를 이거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봅시다. 어쨌거나 내면 안 되는데 뭐 이 정도는 그래도 풀 수 있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어때? 이 고리를 통과하는 이 고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통과할 거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통과하겠죠. 이렇게, 그렇지? 근데 이쪽 방향 자기가 증가할 거 아니야. 고리가 넘어가면서. 근데 그걸 막아야겠지. 그러려면 전류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때? 이 고리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 고리를 통과하는 이쪽 방향 자기장이 늘어나겠지. 그걸 막아야 돼. 왼쪽 방향 자기장 만들어야 되고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겠네. 둘 다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될 거고. 전류의 세기가 언제 더 크겠어? 당연히 이때가 더 크겠지. 그쵸? 2B니까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플러스 Y 27번에 2번 됐지? 이렇게 하시고. 음극선 이거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음극선은 그냥 전자의 흐름이야. 전자들이 그냥 빠른 속도로 그냥 방출되는 거라고 보면 돼. 음극선 전자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변하겠지. 전자니까 마이너스 보호 뛸 거고, 마이너스 보호 뛰니까 음극에서 발생하겠지. 입자를 전달한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치? 에너지를 가진 채로, 운동 에너지를 가진 채로 이렇게 운동하겠지. 그치? 그다음 지금은 보니까 전자가 남아도는 걸 보아하니 이거 N형 반도체네. 전기 전도성이 높죠. 이렇게 도핑하면 인의 원자가 전자 5개 맞지? 15족 원소 도핑해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아래 모여있는 입자들을, 얘는 양공이 아니라 전자죠. 이건 구조 그냥 암기해서 푸는 거고. 고정돼 있다. X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플러스 X 방향이며, X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일 때 C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그렇지? C에서 자기장의 세기 0이다. 자, 이거 알면은 그냥 바로 풀 수 있지? X는 C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고, 그러면 Y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전류 흘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거리 B가 1대 2니까 전류비는 1대 2 나와야겠네. 여기 I라 하면 얘 2I 나와야겠네. 그래야 여기서 전류 0 될 수 있잖아. 맞지? 이렇게 이 조건으로부터 하는 거고, X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4I0로 변화시킨대. 그러면 전류 자기장이 0이 되는 점, 전류비가 2대 1이잖아. 그러면 2대 1이면은 전류가 자기장이 0이 되는 점 보려면 거리비가 2대 1인 점 보면 되겠지? 거리비 2대 1이고, 얘는 X는 B에 들어가는 방향. 근데 Y도 들어가는 방향 만드니까 얘는 B는 탈락. 그럼 D가 되겠네. 그치? 거리비 2대 1이고, X는 D에 나오는 방향, Y는 D에 들어가는 방향 만드니까 D에서 자기장 0 되겠네. 그치? 구조 나타낸 것이다. 전자기도 유효한 거지. BC 부분이 가장 아니 이거 내면 안 되는데? 이거 교육과정 바뀐데? 이걸 학교에서 배웠으면 하는 건데, 이거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근데 바뀌기 전에도 이거 내면 안 되거든? 자, 이거는 이거를 지금 처음부터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합시다. 이거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안 나와. 배웠으면 나오겠지. 뭐 배웠으면 당연히 알 거고, 근데 안 배웠으면 안 나와.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이거, 자, N극 북쪽 향하고 있대. 스위치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 전류 이렇게 흐르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 이렇게 흐르겠지. 이렇게 흐르면 코일 내부 자기장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N극, 여기 S극 되겠지. 그럼 낮지만 어떻게 돌아갈까? A 방향으로 돌아가겠네. N극 S극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겠네. 전자석? 이 원리 이용한 장치지. 그쵸? 이거 자체가 사실 전자석이지. 사실 N극 S극 이렇게, 이게 자석 아니면 뭐야. N극이 B 방향으로 돌아간다. 틀렸지. 회전한 각도 커진다. 철심을 넣으면, 철심은 강자성체인데 강자성체 넣으면은 회전 각도 커진다. 왜? 강자성체 넣으면은 이 자기장이 증폭돼. 그러니까 더 돌아가. 커진다. 기억 디귿. 빠르게 풀게. 시간이 뭐 12시인데 언제까지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풀게. 자, A에 연결하면 안 흐른대. 그러면 이때 역방향이란 얘기겠지? 그럼 여기가 P, 여기가 N 나와야겠네. 그치? X는 P형, 양공이 전류 맞는 얘기지. 스위치 B에 연결하면 이때는 전류 흐르니까 순방향에 전압 걸린다. 정류작용? 당연히 이건 맞는 얘기지. 그치? 이거는 시험 범위 아니고. 자, A 뭐겠어? 부 아니죠. C가 부고 A가 반, B가 도체겠지. C는 부도체 대표인 거 철, 규소,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부도체고 규소가 반도체, 철이 도체겠지. 그치?
전기 전도도는 도체 전기 전도도 온도 높아질수록 커지지. 맞는 얘기고, C는 부도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지. 틀린 얘기고, 붕소 도핑하면 붕소는 13종 원소지. 그러니까 반도체에 13종 원소 도핑하면 N형 반도체 아니지 P형 반도체 돼가지고 전기 전도도 커지잖아.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기억 니은이겠네.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시험이다. 다이오드 2개 전원 회로 구성한다. S를 C에 연결했더니 전구는 켜졌대. 그러니까 전류가 전구에 흘렀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와서 전류가 흘릴 텐데 여기는 못 흐르지? 이렇게 흘렀겠지? 아, 그 말은 여기가 PN이라는 얘기겠네.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를 보아하니, 그치? 그럼 반대로 S 이렇게 뒤에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없죠? 이쪽 아래로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그러면 C에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이렇게 흐르니까 검육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GA겠네. BGA로 이렇게 흐르겠네. BGA, X는 N형 반도체다. 맞죠? 나에서 A의 양공과 전자는 나에서 A는 역방향 전압 걸리잖아. 역방향 전압 걸리면 어떻게 돼? 멀어지지, 길이. 자, 여기 기출에 있는 거지, 이것도. B에 흐르는 전류를 늘렸더니 전체 자기장이 어떻게 변했어? 나오는 방향으로 변했네. 그러면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라는 얘기 아니야? 전체 자기장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오직 B 때문이잖아.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전류를 늘리면서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자기장도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했겠지? 그러니까 B는 O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 그럼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위쪽 방향. B는 O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고 C도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잖아. 근데 B에 흐르는 전류의 세이가 I0일 때 자기장이 0이었다는 얘기는 A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네. 틀렸고. 보면 I0만큼 전류 늘리면은 자기장이 B0만큼 늘어나잖아? 그러면 B의 전류가 I0 흐르면 B가 만드는 자기장도 B0라는 얘기 아니야? 니은 맞는 얘기지? 그다음 5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2분의 1 B0이다. 아까 B의 전류가 I0 흐를 때 만드는 자기장 B0라 했지? 나오는 방향으로 B0야 이때? 세이가 0일 때 I0 흐를 때 B0만큼 만들고 A가 I0 흐르면은 얼마 만들겠어? 거리가 얘는 3D고 얘는 1이고 B가 I0 흐를 때 B0 만드니까 A의 I0 흐르면은 얼마 만들겠어? 2분의 3B제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겠지? 그치? 계산해보면 되지 이거. 그러면 C는 이때 자기장의 세력이 0 나오려면 C는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 B제로 만들어야겠네. 그치? 이것도 맞는 얘기다. 니은 디귿. 자, 전기력은 안 나오니까 패스하고. 연력학도 안 나오니까 패스하고. 상대성 이론이 왜 이렇게 문제가 없지? 신기하네. 일단 이거 한 문제인데 몇 분이니? 그냥 끝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자. A랑 B 전류의 세기 비교하면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고 A랑 B랑 똑같다. 어떻게 할까? 일단 생각을 해봐. A랑 B는 A에 대해 대칭적인 점이잖아. 그럼 A 지금 뭐 방향을 물어보고 있지 않으니까 A에 나오는 방향이나 둬봐. 그럼 A가 A랑 B에 만드는 자기장은 왼쪽 오른쪽이겠지? 요 색이 똑같겠지? 여기다가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더해지는 건데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고 A랑 B에서 서로 똑같다 방향은. 그러려면 B가 만드는 자기장은 A랑 B의 둘 다 왼쪽 아니면 둘 다 오른쪽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B가 A랑 B에 만드는 자기장은 왼쪽이어야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야 A의 자기장의 세기가 B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보다 더 크겠지? 그치? 그 다음에 지금 A에서 자기장은 무조건 왼쪽이지? 둘 다 왼쪽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아 했으니까 여기서 왼쪽 나와야 되잖아. 두 개 합해서 왼쪽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B가 B에 만드는 자기장이 A가 B에 만드는 자기장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왼쪽 나오려면. 그 말은 무슨 얘기야?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세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왜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로 얘가 얘를 이겨야 된다는 얘기니까. B의 전류가 더 많이 흘러가겠지. 기억 틀렸고 B가 왼쪽 방향의 자기장 만들려면 B도 나오는 방향이겠지. 같다.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랑 C에서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C에서가 더 크겠지. 왜? B에 흐르는 전류가 더 크니까. B에 가까이 있을 때가 더 자기장이 더 크겠지. 그치? 이거는 계산해보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정성적으로만 말로만 설명할게. 이거는 그치? 이렇게 해봐.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니은 자, 봐봐. P랑 Q는 강자성체 아니면 반자성체 둘 중 하나네. 근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 스위치를 어디다 연결하든 간에 무조건 인력과를 당기는 힘 받을 거 아니야?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우되니까. 스위치를 어디 방향으로 연결하든 같은 방향으로 좌우되니까 스위치를 어디에 연결하든 W0보다 작은 측정값이 나오겠지? 그럼 P가 강자성체고 Q가 상자성체겠네. 그럼 얘는 W0보다 작음 똑같이 나오겠네. 강자성체는 왜 이렇게 나오냐?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봐봐. A에 먼저 연결해. 그럼 강자성체가 자화돼 버리지. A 연결하면은 전류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S극 N극 이렇게 해서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N극 S극 이렇게 자화가 돼버려. 이렇게 딱 굳어져 버려. 일종의 자석이 돼버린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스위치 바꿔서 연결하면은 아래쪽에 N극 위쪽에 S극 되니까 밀어내겠지 서로. 그러니까 무게가 W0보다 크게 측정이 될 거다. 됐죠? P는 상자성체이다. 아니죠. 기억은 W0보다 작은 맞고 반대 방향으로 좌우된다. Q는 맞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맞춰서 좌우되는 얘니까 외부 자기장 스위치를 바꾼다는 얘기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거에 맞춰서 좌우되겠지. 니은 디귿. 점 A에서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고 P와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점 A에서 P에 자기장의 색이 비제로래. 당연히 나오는 방향으로 비제로겠지? 그러면 Q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비제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전류 어떻게 흘러야 돼? 기역 방향으로 흘러야 되고, 전류는 2배만 더 많이 떨어져 있는데 똑같은 세기의 자기장 만들려면 전류는 EI제로 흘러야겠지. 그치? 기역 EI제로니까 틀렸고, B에서 어떻게 되냐? B에서 P가 만드는 자기장은 거리 2배 됐으니까 거리 2배 됐고, 방향도 반대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B제로. 그다음 도성 Q가 B에 만드는 자기장은 마이너스 2분의 1 B제로겠지. 왜? A에 만드는 자기장이 아니죠. 마이너스 2분의 1 B제로가 아니라 ED만큼 떨어졌을 때 B제로 만들었잖아. 마이너스 B제로 만들었잖아 아까. 이때로 똑같이 E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B제로 만들겠지. 그치? 그러니까 총합하면 3분의 1 B제로 나오겠네. 답 기억. 자, 수소 원자 모형 뭐 이렇게 있는데 옳은 것만을 고르래. A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 에너지, 이 차이만큼 광자 한 개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이 차이만큼, 얘네 둘의 차이만큼. E3 마이너스 E2만큼 방출될 거고, 그거는 E5 마이너스 E3보다 이게 이거고, A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 에너지는 이만큼이잖아. 얘네 두 개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치? 얘가 더 커. C에서 방출된 빛의 진동수, A, B, C에서 방출되는 빛 스펙트럼을 이렇게 나타낸 거라 했잖아. A, B, C 순으로 파장이 A에서 C로 갈수록 파장이 더 짧아지겠지.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되겠지. 그치? 왜냐면 E는 람다분 HC니까 에너지 커질수록 파장 짧아지잖아. A, B, C 순으로 갈수록 에너지 증가하고 파장 짧아진다. 그치? 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 1이고, 진동성 어떻게 구해? 광속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니까 진동수는 광속을 람다 1으로 나눈 게 되겠네. D에서 흡수되는 빛의 파장, D는 C의 에너지에서 A의 에너지 뺀 거지. C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 얼마야? C에서 파장이 람다 1이니까 람다 1분의 HC지.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는 얼마야? A에서 빛의 파장이 람다 3니까 람다 3분의 HC지. 그럼 이만큼의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HC 곱하기 람다 1분의 1 마이너스 람다 3분의 1이겠네. 그치? 이게 D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고, 빛 에너지는 람다 분의 HC니까 람다는 얼마 나와? 람다 1분의 1 마이너스 람다 3분의 1분의 1 나오지.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잖아. 틀렸지. 그러면은 기억에 잘못 얘기했네. E5 이거는 이거 해당되고, 그렇지? E5랑 E3만큼의 차이는 이만큼에 해당되고, A에서 방출된 빛 광자 한 개 에너지는 이만큼이니까 당연히 이게 이거보다 크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지. 그렇지? 니은